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12명 명단이 유출됐어요. 동당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명단에는 강기윤, 김성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창민, 최춘식, 한무경 이렇게 12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8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의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소명을 듣고 있는데 송석준, 윤희숙 의원은 감명해서 금방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를 빠르게 끝내고 명단 공개, 세부 사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천안 명의로 명의 신탁해 놓은 게 문제가 되겠다고 하는 게 한 건 돌아다녔죠. 근데 그 사람이 안병길이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천안 명의로 재산을 돌려놨다가 이후 부인과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의 신탁 여부가 드러났고 부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문제가 됐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흔히 보편적 보수들한테 마치 보수의 이 입장에 가장 충실한 것처럼 보이는 윤희숙이가 여기 들어있다라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기존의 정경련류의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동당 의원들이 그걸 대부분 옹호하고 가고 있는데 그런 이 신자유주의나 과거의 성장 위주의 경제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내세운 황교안과 심지어 MB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랬죠. 그런 류의 경제 부분이 한계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윤희숙이 또 정경련을 대변하는 듯하게 지금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 엄청나게 윤희숙을 스타인양 띄웠죠. 그래서 일개 KDI 연구원에서 과대평가되어서 지금 윤희숙이 본인이 대선 후보라고 저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윤희숙이 권익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12명 안에 포함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아닌 사실을 하지 않았을 거고 본인은 가벼운 사항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이 투기했다는 부분에 대해 윤희숙 스스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동당의 시장 자유주의자, 흔히 보수판에서 자본주의를 주장하고 그 다음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자들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를 자연스러운 섭성으로 살아오고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적 가책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본인은 적당히 대선 뛰는 척 하다가 나중에 지금 또 들어가면 그만이니까 이런 것들이 밝혀지겠나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대선까지 나온다? 자, 포퓰리즘에 대한 파이터다, 신자유주의자다라고 알려졌는데 자, 그런 부분의 결과가 이런 것이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구 보수 성향, 수골 성향 극복에는 침묵하거나 몸담고 있으면서 기득권 수골들의 자기 이익을 강화하는 부분에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저 동당 수준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라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 당이 과감한 사회개혁으로 나서지 못하면요 아마 저 당은 이번 대선에서 못 이깁니다. 윤석열이가 아니라 윤석열 할배를 떠나도 이번 대선에서 못 이긴다. 내가 얼마나 많이 과감한 개혁을 이야기했습니까? 승리하고 싶으면 개혁하라. 저는 저 당이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저 당 안에서 뭔가 이 개혁의 흐름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들을 추동하기 위해 혁명21이라는 개혁적인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굳이 보수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보수가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수용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보수는 과거에 100년, 200년 전에 그림에 들어있는 정물화처럼요. 꼼짝도 안 하고 거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도 그러고 자기의 주장도 수구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런 신자유주의가
지금 세상이 다 망해가는 현재 마치 무슨 대안인 것처럼 떠들고 자빠졌습니다. 남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적어도 자기가 수구 보수적 행태는 근처에도 안 가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동당의 후보들한테 거론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보십시오. 그것도 수구적 행태에서 생긴 의혹들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 한 사람의 면면들을 봐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회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또 이후에 그렇게 살아왔나 하는 것이 입증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금수저를 물고 난 건 내 선택이 아니었다. 내가 또 그렇게 살게 된 것도 내 선택이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대선을 나오게 됐다면 거기서 정책을 말하는 것은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는 것은 뭐냐? 사람은 살아온 틀과 바탕과 환경에서 벗어나서 개가천선하기는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안 바뀌면 대선은 아주 확률적으로 100% 지게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권이 언론징벌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속에 친여 유튜버 알릴레오 시사타파TV 또 그리고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 등이 나서서 야당의 대선 후보 등에 대해 무수하게 좁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당이 야당의 야권 성향 유튜버들을 가짜뉴스의 온상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이번에 언론징벌법 대상에서 유튜버를 뺐어요. 왜 그랬는가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뺐다는 겁니다. 이번에 문강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허위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가 언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통해 보도 매개될 경우에만 허위 조작 보도로 정의하고 있는데 언론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기존의 신문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인터넷 멀티미디어는 IPTV를 의미하고 유튜브는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및 유튜브는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소관이라며 법문 그대로 해석하면 유튜브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유튜버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들을 초반 중반에 제기해 왔는데 유튜브나 SNS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무분별한 의혹을 쏟아낼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유시민이가 지금 알릴레오에서 자기에 대해 노무현 재단을 사찰했다. 검찰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다가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재판에 넘겨졌지요. 또 지난 총선을 앞두고는 친여 유튜버에서 통합당하고 미통당하고 신천지하고 연루설을 제기했고 시사타파TV는 이만희형 장례식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명히 참석했다 이런 말을 했고 최근에 보면 김건희, 양재택, 윤석열 문제를 줄리 문제를 열린공감TV가 줄기차게 파헤쳤고 심지어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김건희를 점괘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매체들이 SNS들이 자신들의 재집권에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이걸 방치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이 사실이 후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수 유튜버들이 분발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부 수입 올리는 수단화 되어 가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는 이 홍준표 지적이 일부는 맞아요. 다만 홍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서 일조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성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여권의 유튜버 기능이 이제는 보수 우파들을 이길 만큼 확보됐고 실제로 이들의 조회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가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도록 여권 스스로가 방치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확실히 계산을 잘하죠.